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The Topology of fMRI-based networks defines the performance of a graph neural network for the classification of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입니다. Solutions and Factors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트 팩터는 7.8 Mathematics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뇌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는 뇌 공간적으로 분산된 영역에서 기록된 시간적 신경활동 측정치에 관해 통계적 의존성을 나타냅니다.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는 비침습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EEG나 MEG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접근법으로는 MRI나 볼드 신호를 사용해서 이러한 신경 기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EEG나 MEG를 사용할 경우에는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빠른 변화를 분석할 수 있지만 공간 해상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고, 이에 비해서 MRI나 볼드 신호는 빠른 신경 활동의 변화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뇌의 먼 영역 사이에서의 펑셔널 커넥티비티의 높은 공간적 위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에는 레스팅 스테이트 네트워크 형태로 뇌 활동의 느린 역학을 반영하는 레스팅 스테이트 조건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즉 MDD는 정확한 병태 심리학적 기전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증상으로는 불면증, 슬픔, 불안 등이 있고 정보의 인지적, 감정적 처리 장애가 특징이며 많은 연구에서는 펑셔널 커넥티비티 방법론을 기반으로 우울증 장애의 뇌 이상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뇌질환을 분류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마커로서 대량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측정값으로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은 복잡한 네트워크 이론, 기계학습 및 생체의학 간의 인터페이스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링 계수, 고유 벡터 중심성 및 노드 강도와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 측정을 기반으로 우울증 환자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분류했습니다. 최근 딥러닝을 사용한 연구가 많아졌고, 그중 그래프로 기술된 데이터에 대한 추론을 위한 그래프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딥러닝 모델도 활발히 개발되었습니다. GNN은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직접 적용할 수 있는 ANN으로 노드 수준, 엣지 수준, 그래프 수준의 분류 및 예측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GNN을 사용해서 토폴로지 측면에서 뇌 펑셔널 커넥티비티 피처를 분류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MDD 환자의 GNN 기반 분류기의 성능을 fMRI 기반 기능적 뇌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능으로 분석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습니다. 또한 펑셔널 브레인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MDD 환자의 가장 정확한 분류를 보장하기 위해 최적의 GNN 레이어 수를 지정하는 최단 경로임을 보였습니다. 연구에는 84명의 피험자의 fMRI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84명 중 49명은 건강한 대조군, 35명은 MDD 환자였으며 이전에 동반된 정신질환이나 신경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피험자는 제어되었습니다. MRI는 3테슬라 MRI 시스템으로 스캐닝되었으며 피험자들은 눈을 감고 가능한 한 가만히 있고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레스팅 스테이트 펑셔널 스캔은 6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fMRI 전처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틀랩에 있는 SPM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뉴로이미징 데이터는 전처리되었습니다. 각 참가자는 펑셔널 이미지를 먼저 재정렬하고 고해상도 해부학적 이미지와 공동 등록 후 표준 MNI 공간으로 정교화했습니다. SPM12로 추출된 정교화된 펑셔널 MRI 볼륨은 자동화된 해부학적 라벨링 아틀라스 AAL3에 따라서 166개 영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관심 영역 간의 연결성을 추정하기 위해 평균 볼드 타임 시리즈를 계산했습니다. XT는 각 팔셀레이션 I의 복셀 전체 및 팔셀레이션 활동의 모든 쌍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개의 무작위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측정하며 fMRI 신호와 같은 저주파 프로세스에 적합합니다. 각 피험자마다 166 by 166 대칭 연결 매트릭스 R을 구할 수 있었으며 각 커넥티비티 매트릭스 셀 I, J는 두 팔셀 사이의 연결 이제 가장자리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 식이 이 커넥티비티 매트릭스의 각 셀을 의미하는 식이며
여기서 요 n은 타임 시리즈 x의 길이, 그리고 x 바의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 x의 평균입니다. 컨트롤 그룹의 한 명 피험자에 대한 코렐레이션 매트릭스 예시는 이 피규어와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경우 비교적 큰 여러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는 연결이 많아서 구조를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반적인 선택은 일부 인계값을 적용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연결을 버리고 대신 희박한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20개의 기준점을 적용을 했는데 0.05 간격을 사용을 해서 0.0부터 0.95까지의 엣지 가중치를 적용하고 결과 행렬을 이진하였습니다. 스레스홀드 값을 선택하고 피어슨 개수 값이 가장 강한 엣지만을 남기며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0.85의 이제 스레스홀드 0.85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조적 특징을 강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GNN 성능과 데이터의 위상학적 특징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표로 최단 경로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 클래스에 대한 최단 경로 분포 간의 차이가 분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각각의 스레스홀드에 대해 그 그룹에 대한 최단 경로 분포를 계산했고, 의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D스타라는 값을 계산했는데 이는 멀티플 컴패리즌으로 컬렉션한 독립 표본에 대한 t-테스트를 기반으로 최대 t-밸류를 갖는 최단 경로의 길이를 뜻합니다.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고려된 두 클래스의 토폴로지 속성 차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최단 경로 분포와 GNN 성능 간의 가능한 상관관계를 설정했습니다. MDD와 정상대조군의 레스팅 스테이트 fMRI 데이터에서 얻은 84개의 상관행렬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분류를 했고, 이 연구에서는 양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갖는 연결로 구성된 양의 하위 네트워크만을 사용했습니다. GNN 훈련을 위해서 데이터셋의 각 그래프는 이 그림 A와 같이 좌표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피처에 해당합니다. 상관행렬의 각 노드는 하나의 관심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166 x 166 이진 대각행렬을 만들었으며 여기서 첫 번째 차원은 노드에 해당하고 두 번째 차원은 특징에 해당하며 각 노드는 고유하고 별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밑에 이 엣지 인다이시스 세트는 각 좌표 형식의 모서리를 포함하는 배열이며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요소에는 각각 나가는 노드와 들어오는 노드의 인덱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요소 배열 타겟은 이진 분류 작업에서 0 또는 1인 현재 그래프에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며 MDD 환자는 0, 정상대조군은 1 클래스로 할당되었습니다. E에서 확인할 수 있듯 GCM 블록수를 늘려서 10개의 GNN 모델 성능을 계산했으며 모델의 깊이와 데이터셋의 위상적 특징 사이에 가능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GCM 블록은 특징 추출, 밸류 활성화 함수 및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한 하나의 그래프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는 이제 B와 같습니다. 또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러닝 레이스 0.0005 그리고 아담 오티마이저를 사용을 했고 배치 사이즈는 32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분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작고 불균형했기 때문에 Stratified Ten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을 해서 이밸루에이션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 위쪽 피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두에 대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이 상단 행에서와 같이 무작위 분포해서 이 하단 행과 같이 스케일이 없는 네트워크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 x1은 각 클래스별로 그림에 표시되는 선형 회귀 각도를 나타내는 방향 표시기입니다. 스레스홀드 0.95 그리고 x1이 마이너스 2.07일 때 스케일 프리에서 대조군의 경우 가장 강력한 링크를 가진 펑셔널 커넥티비티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인데 MDD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MDD의 경우에는 이 x1이 마이너스 1.85일 때 가장 강력한 링크를 가진 펑셔널 커넥티비티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스레스홀드에 대한 최단 경로 분포도 계산했습니다.
이 피겨 A에서는 최단 경로 길이를 형성하는 엣지만 있는 두 그룹에 대한 평균 원형 연결 플롯을 보여주며 여기서 왼쪽은 이제 D는 4로 즉 해당 경로 노드 수가 4일 때를 의미하며 오른쪽은 이제 경로 노드 수가 5일 때의 경우입니다. 쉘솔드가 0.95인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많은 수의 연결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의 연결 패턴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최단 경로 분포의 독립 표본에 대한 T검정을 적용했고 결과는 이 B 그림과 같습니다. 흰색 라인이 있는 이 영역은 T는 0.05보다 작은 것에 해당하는 T 통계량의 최대값을 강조 표시하며 디스타는 그룹 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최단 경로의 길이입니다. 각 스레솔드에 대한 디스타는 표원 1과 1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B는 threshold 증가가 대조군과 비교해서 MDD 그룹에서 길이 D가 이보다 큰 최단 경로에 더 많은 양의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reshold 절차에 의해 유도된 네트워크 분석 결과입니다. 데이터의 위상적 특징에 대한 성능의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GCN 블록스가 다른 10개의 GNN 모델을 설계했으며 각 모델, 즉 threshold 쌍에 대한 F1 스코어 결과는 이 그림 C와 같습니다. 레이어 개수에 따른 맥스 GCN은 앞서 보여드렸던 테이블 1과 같으며 맥스 GCN은 스레솔드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겨 C의 F1 스코어 증가 모양은 앞서 보여드린 피겨 B의 P 통계량 증가 모양과 유사하며 이는 D스타와 맥스 GCN 사이에 가능한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형 회계를 적용해서 이 피겨 D와 같이 그래프의 토폴로지와 해당 GNN 성능 간의 관계를 표시했습니다. GNN 모델의 최적 깊이가 실제로 최단 경로 분포를 기반으로 한 통계 매개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면서 명백한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 스피어만 상관관계를 이용한 두 변수 간의 관계 추정에서도 이 맥스 GCN과 D스타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피겨 5는 ROC 곡선을 보여주는데요. 최단 경로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으로 선택한 모델이 이 레퍼런스로 선택한 한 개의 GCN 블록이 있는 모델보다 AUC 스코어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GNN의 최적 깊이는 분석된 그래프의 토폴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프가 완전히 연결된 경우 F1 스코어는 원레이어 GNN에서 최대이고 대충수가 증가하면 감소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히 연결이 된 그래프의 경우 하나의 레이어로 그래프 토폴로지를 학습하는 데 충분하지만 레이어가 많을수록 과적합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딥한 GNN의 과적합은 과도한 스무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지나치게 스무딩이 되면 입력에서 중요한 식별 정보가 지워져서 혼란 가능성이 저하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에서 최적의 깊이와 최단 경로 길이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GNN의 개념에 따라서 노드가 연결되면 공유의 요소로 인해서 레이어에서의 표현이 유사하며 따라서 최단 경로가 GNN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프의 특징적인 규모를 정의하였다고 가정하고 개수가 최단 경로를 초과하는 레이어에서는 대부분의 노드가 고유 정보를 잃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기는 93%의 정확도를 조출했으며 이때 쉘솔드는 0.2로 GNN 레이어 수는 2개였습니다. 제한된 GNN은 원래 그래프 연결의 2.5%로 구성된 희소한 연결을 입력할 때 최대의 F1 스코어를 보이는데 이는 쉘솔드 0.9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계값 지정은 GNN의 대량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적합을 줄인다고 합니다. 간단한 그래프 이론만 알고 있어서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 GNN이라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GCN 블럭을 여러 개 사용하여 이 스레솔드별 분류 성능을 비교하는 아이디어가 흥미로웠습니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해가지고 이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본 연구에서처럼 여러 개의 블럭을 사용하여 분류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